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렌탈 오토옥션 경매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에 왔고요. AJ 세코 옥션에 왔습니다. 새벽을 달려서 드디어 이제 양산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시화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호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 중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장소, 경매장을 소개하는 순서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채널들은 다양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중고 매장이나 딜러를 통해서 차량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채널인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서 경매 대행을 하시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경매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차량들이 출품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경매장은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이라는 경매장입니다. 일주일에 총 3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당 경매장, 양산 경매장, 시화 경매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에 출품되는 차량은 약 한 2,000대 정도 돼요. 한 번 경매가 진행될 때 약 한 500대에서 한 700대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경매장은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죠. 분당 경매장인데요. 지금 약 18년 정도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8년 동안 이런 경매장에서 중고차들이 거래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시죠? 더 좋은 자동차에서 이 경매장에 대한 내용들,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자, 경매장은 일반인들이 낙찰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주된 고객들이 어떤 분들이 경매장을 찾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장은 일단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멤버가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멤버에 대한 자격은 중고 매매상이나 수출업자, 이런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연회비를 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걸고 하는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차량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왜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을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요. 중고 매장에 있는 분들이나 수출업자들은 차량을 매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있어야지만 차량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사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되파는 일들을 하죠. 수출이라든지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고 되파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매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한테 매입을 해서 되파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매장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되파는 경우가 있죠.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있어야지만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경매장은 도매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도매시장에 참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매입을 해서 되팔려고 하는 분들이고 도매시장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한테 차량은 팔 수 없는데 일반인들이 차량은 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확인하려면 어떤 그 발급증 같은 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와서 차량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들이 아마 출입을 규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보여요. 왜냐하면 경매장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경매장 입장에서도 차량이 그대로 이제 출품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실에 대한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차량 피해 생길 수도 있고요. 쓰레기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들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경매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경매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장은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능 점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능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이력이나 사고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어떤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매장에 가서 실차량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장소도 제공하고 있고, 또 어떤 경합을 통해서 입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이제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원들의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식당 같은 것들도 마련되어 있죠. 그러면 왜 경매장이 안전하고 경매장에서 차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또 차량을 거기서 낙찰을 받아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시중에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시세적인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마진이라는 게 붙을 수 있는 거죠. 또 경매장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업자,
들이다 보니까 법인 대 법인 거래들이 대부분 많아요. 일반인과 어떤 회사에서 할 때도 계약서를 쓰지만 법인 대 법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클레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실 수가 없으세요. 물론 경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려면 개인분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법인 대 법인 거래인 경매장과 저희 더전유자동차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경매장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금액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반품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는 언제 시작을 하나? 일단 지금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 같은 경매장은 화요일 날엔 분당, 목요일 날은 양산, 금요일 날은 시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에 5일 동안 경매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매장 말고 세 군데가 더 있고요. 오후 1시부터 입찰은 진행됩니다. 출품 번호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신 분들의 차량을 일찍 가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을 볼지 말지, 입찰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고객님한테 고지를 해드리고,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상한가는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경매장에 출품된 차량들은 종류가 어떤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경차, 수입차까지, 물론 중간에 뭐 SUV, 화물차, 승합차, 준중형, 중형, 대형 이런 차량들이 다 출품이 됩니다. 뭐 경운무 빼고는 다 출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도로 위에서 수가 좀 적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산차보다 적게 출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출품되는 차량의 대수도 많고, 또 그 안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어떤 차량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의 폭은 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또 다음 경매장에서 또 차량을 찾으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장에 있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뭐 저렴하냐, 또 얼마나 저렴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딱히 얼마다라고 정해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낙찰을 받아서 되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 정도 붙어야 되는지, 소매 가격보다는 도매다 보니까 낙찰가가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입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보시면 경매 관련되어 있는 허위 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매로 사갖고 와서 되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보시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경매랑 좀 비교를 하시는데, 그런 차량은 없습니다. 그런 차량은 없고요. 그때마다 그 나온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자격증 자체가 중고차에 대한 어떤 성능을 비교해서 시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어떤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매라고 하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법원 경매하고 좀 많이 헷갈리세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된 차량들이 이제 판매한다는 건 일반인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압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차량에 대한 내용들을 절대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원 경매로 가서 이제 압류가 있는 것들을 낙찰을 받아와서 압류도 풀고 뭐 차량을 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왜? 차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또 그 기재를 해주지 않고 있고, 차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참여했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중고차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내용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이 차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모르고 단순히 가격만 보고 사셨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법원 경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AS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대기업 경매자는 뭔 차이가 있냐면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AS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고객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 매장에 있는 분들과 수출업자 분들이에요. 다 법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차량을 낙찰받았을 때 이제 경매장에서 성능 점검을 받는데 요게 밖에 나왔더니 좀 약간 다르다.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대기업 경매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기업 경매장은 그 서류적인 부분들로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출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도매 시장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법원 경매는 압류된 차량을 현금화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대기업 경매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미술 경매 같은 것들 보시거나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산시장에서 하는 경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써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써서 내는 경매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대기업 경매는 써서 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법원 경매는 써서 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 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올라가는 공개식 입찰 방식이에요. 경매장, 경매회장에 가면 극장처럼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차량에 대한 이제 출품 번호와 차량에 대한 이력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시작가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작가에서부터 한 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써서 내는 것들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지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이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에서 낙찰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있다. 왜냐면 1, 20만 원 갖고서 조금 진다라는 게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 경매 업무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영상의 어떤 그런 주제 자체가 일반 분들이 이제 경매에 관련돼서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줬던 부분들이나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뭐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평소에 궁금해했었던 거고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늘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부분들과 궁금해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뭐 허위 매물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경매장에 출품된 차량의 종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더조준 자동차 김건호가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환영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